안녕하세요. 자, 진원생명과학이 좀 밀린 모습입니다. 어떻게 좀 많이 또 밀린 거죠. 지금 이 진원생명과학이 좀 전에, 그러니까 시간이 아니라 이 바로 전에 뭐가 나왔었죠? 네, 이 경구용에 대한 임상 개발 추진을 하겠다 이런 내용이 나와서 주가를 쭉 올려놨다가 다시 이렇게 빼는 모습. 그리고 오늘 또 추가로. 그래서 이게 단순히 흐름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긴 참 그러긴 하지만 진원생명과학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다른 종목들도 이래요. 다른 종목들도 시장이 이러한 건지 뭐 어떠한 건지는 뭐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이렇게 올려놨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쭉 미는, 그리고 또 다시 올리는, 이러한 종목의 흐름이 대부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실수한 게 있어요. 이거를 제가 지금 가장 좀 마음이 그런 게 뭐냐면, 물론 다시 올라오면 상관이 없지만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에서 조심하셔야 돼요. 이런 모양이 나오고 이런 모양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를 갭 하락으로 밀면 보유하고 있다가 우리가 대응 못하고 쭉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갭 하락 이후에 이 자리가 밀린다라는 것, 그러니까 밀렸을 때에 우리가 대응하기가 쉽지 않은 모습이 나올 수 있다. 이제 이런 말씀 드렸는데, 어, 한 가지 제가 이제 빼먹은 게 뭐냐면, 자, 일단은 시간 외에 1.01%, 그 다음에, 대부분 지금 뭐 개인도, 자, 외인도, 이렇게 좀 매도를 하고 있고, 잠시만요. 지금, 금융투자 쪽에서만 들어온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그리고 이제, 기타 외인 쪽에서 좀 들어오고요. 자, 그런데, 지금 이 위치에서, 자, 이거를 설명을 제가 드렸어야 되는데, 이건 근데 설명 사실 드리지 않아도 좀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거지만, 그래도 이제 주식을 시작하신 분들이라면 이 내용까지도 아마 확인이 어렵지 않았나. 그래서 제가 지금 지나고 나니까 그래도 일단은 제 영상 보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게 갭 하락은 당연한 거였어요. 지금 시간 외에 2%를 빠져 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실수한 게 이겁니다. 지금 이런 캔들이 나오면 갭 하락이 나올 확률이 높아요. 근데 제가 시간이 몇 프로 빠졌다라는 것을 처음에 녹화 처음에 제가 한 번 보고 그 다음에 안 보지 않습니까? 제가 이걸 잃어버린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참, 뭐 하나만 알지 다른 걸 이제 모르는 거죠. 참 이게 실수를 한 건데, 이러한 캔들이 나오고, 자, 그러니까 단순히 뭐 윗골이 밑골이다라기보다는 이러한 캔들이 개파락이 잘 나와요. 그러니까 위치상에 이 앞에도 음봉도 이렇게 있고요. 여기에서 그냥 갭 하락이 나온다라고 해서 안 좋은 게 아니라, 자, 갭 하락 이후에 좀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네. 여기 올라왔다라고까지도 설명드린 것 같은데, 뭐 어쨌든 갭 하락 이후에 여기를, 자, 돌파가 나와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돌파가 나오지 않고 지금 저항이 생기지 않습니까? 자, 여기 보시면 2.25% 하락하고 상승이 나오는데, 지금 상승 나오는 고점을 보시면 21,400원이에요. 지금 제가 설정한 거는 21,300원. 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게 꼭 정확한 이 라인대다라고 얘기할 수는 이게 뭐 500원이 될 수도 있고 600원이 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자리를 저항이 생기고 빠지는 모습. 일단 이게 처음에 안 좋은 거예요, 이게. 네, 처음 모습에서는 이게 안 좋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 이 자리가 밀리면 좋지가 않다라는 것.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저도 좀 왔다 갔다 한 것 같아요. 갭 하락할 거다라는 것은 시간의 가격을 봤을 때는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 그래서 제가 여기 안에 일단 들어왔다라고 그냥 말씀을 드린 것 같긴 한데, 그런데 여기 이거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지 못한 것. 이게 그리고 갭 하락으로 시작을 한 다음에 여기 이 중심으로 본다라고 하면 여기에요. 이 음봉 밑에던
뭐 양봉 밑에던 꼬리를 본다라고 하고 이 라인대가 좀 점점 이렇게 하방으로 밀린다라고 하면 하락이 점점 매도 물량이 많이 나오는 그런 모양이 나올 수 있어요. 한번 분봉을 좀 볼게요. 자, 분봉을 보시면 자, 지금 여기가 저항이 생기고 이렇게 빠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흘러내리죠. 이런 식으로. 이게 지금 분봉으로 봤을 때 파동이 별로 없어 보이지만 이게 8%예요. 그러니까 6에서 8%죠. 올라갔다가 빠진 걸 봤을 때. 그죠? 그 생각보다 많이 빠진 거죠. 그러니까 물량이 여기 이렇게 뺄 때 보시면 흐름도 큰 파동 없이 이렇게 흘러내리지만 이 흘러내리는 물량으로 봤을 때는 이 물량을 안고선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물량도 아니고 적은 물량은 아니지만 이 하락을 할 때의 이 물량을 어느 정도 좀 안고 빠진 거죠. 이 안고 빠졌다라는 건 뭐냐면 매도할 때에 좀 비어 있는 듯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빠지는 그대로 어느 정도의 물량을 갖고선 빠진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장단점이 있어요. 이런 물량을 갖고선 어느 정도 다시 올리면 좋아요. 올리면 좋은데 자, 이 거래량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이거 거래량 없는 거 아닙니다. 안고선 올라가면 되는데 이 안고 올리지 못하고 빼면 추가락이 나온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자, 한번 보면 지금 시간 외에 약간 추가락 1.01% 이렇게 하락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또 일단 지금 상황으로 본다라고 하면 뭐 갭 하락 아니면 하락 쪽이죠. 지금 이 상황에서 이 꼬리까지 밀린다라고 하면 당연히 좋지 않습니다. 네, 이거는. 그리고 밑에가 지지가 되는 자리가 분명히 많이 있죠. 네, 지지를 해야 될 자리, 그러니까 중요한 자리가 있어요. 지금 보시면 거의 200선 근처입니다. 자, 이제 새로운 라인대를 제가 좀 설정을 해볼게요. 아, 잠시만요. 네, 제가 캔들을 잘못 봤습니다. 자, 여기에요, 여기. 조금 밑에 쪽이네요. 거의 여기 지금 윗꼬리와 이 캔들. 자, 제가 이걸 보고 있는 거거든요. 이 라인 때. 지금 200선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200선 라인 때는 거의 비슷한데 가격대를 보면 대략 자, 한 16,000원에서 17,000원 사이입니다. 여기 가격대가 이 라인 때. 그러니까 지금 200선, 그러니까 제가 보는 라인하고 상관없이 201선을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201선 보셔도 되고, 그 다음에 제가 보는 아마 201선 집중 많이 할 거예요. 여기에서 지금 딱히 보일 만한 그러니까 이제 저처럼 캔들 분석하는 내용이 아니다라고 하면 지금 대부분 201선을 볼 겁니다. 근데 201선을 보셔도 뭐 저랑 비슷한 자리이기 때문에 상관은 없다. 근데 지금 여기서 잘 판단하셔야 될 게 뭐냐면 여기를 찍고 올라오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여기를 찍고 올라오지 못한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손실률이 좀 더 커질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상승을 하지 못하면 자, 큰 상승이 제대로 나오지 못하면 저항받고서는 어떻게 횡보 이후에 약간 이렇게 우하향으로 빠질 수도 있다라는 것. 지금 이게 가장 좀 염려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술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참 저도 좀 어리석죠. 이거를 좀 자세하게 설명드렸으면 아마 여기에 대해서 돌파가 나오지 않았을 때 어느 정도 좀 대응을 하실 수 있게끔 좀 말씀을 좀 드렸었으면 하는 그런 좀 아쉬움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은 밀리는 상황이긴 하지만 좀 더 확인을 하시되 물량이 너무 많다. 물량이 너무 많으시면 지금은 좀 위험할 수 있어요. 근데 물량이 많지 않고 하락률도 그러니까 손실률도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하고 지금 좀 더 버틸 수 있다라고 하면 이 반등을 한번 기대해 보시는 것도 어떨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근데 지금
이 우회에 매수하신 분들이 워낙 많아요. 그래서 이 하락한 부분 2, 30% 밀렸을 때는 상한가 이상의 수익률, 그러니까 상승률이 나와야 본전 또는 어느 정도 약간의 수익이 생길 수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저항이 상당히 많은 상황이다. 그리고 어떤 더 좋은 호재가 나와야 상승을 할까? 그러니까 호재만 기다리시는 것보다는 일단은 기준에 대한, 그러니까 제 기준이 아니어도 어느 정도 기준에 대한 전략을 세우시는 것도 저는 상당히 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항상 지금 어 제가 이제 걱정을 하는 거는 하방에 대한 하락률이 제 생각과 달리 너무 크다는 거예요, 종목들이. 제가 기준을 잡는다 하더라도 예, 그냥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제 기준이 무조건 맞고 올라가야 된다 그런 내용이 아니라 기준을 잡으면 거기에서 한번 이렇게 쉬어가는 또는 뭐 아니면 하락을 잠깐 넘쳤다가 뭐 추가 하락이 나온다든지 그러한 것을 최근에는 좀 그 전에도요 많이 봤는데 오늘은 아니에요. 오늘은 그냥 밀더라고요. 이렇게 하락을. 하락할 때 그냥 쭉 밀기 때문에 가만히 올라오겠지 올라오겠지 하다가 더 큰 손실이 생길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많다. 그리고 기준을 잡는다라는 것은 너무 멀게 잡으시면 안 돼요. 지금 제가 잡은 위치도 한번 확인해 보면 자 볼게요. 이것도 거의 20%예요. 자 지금 뭐 정확하게 본다라고 하면 한 15% 정도 되지 않습니까? 이것도 만만치 않은 하락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려간다라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이 자리는 제가 이제 단기적으로 가장 많이 내려간다라고 했을 때의 이 위치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이 자리까지도 깨진다라고 하면 더 큰 하락도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이렇게 좀 확인해 주시고 대응도 좀 해주실 수 있으시면 대응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비중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비중이 많으면 올라가더라도 지금 저도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주가가 제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갈 수도 있고 바로 올라갈 수도 있고 뭐 어떤 모습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비중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늘리신다든지 너무 많이 들고 계신다라고 하면 저는 조금 시장이 워낙 좋으니까 올라가겠지가 아니라 내가 지금 얼만큼 갖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 손실이다라는 것을 체크하시는 것이 가장 전 중요해 보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어느 정도 좀 반등이 나와서 좋은 모습이 좀 나왔으면 하는 생각이 있고요. 만약에 밀린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잘 한번 판단하셔서 부분적이라도 대응을 해보시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